네, 이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세기 고객감사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드림 클래스에서 작가분과 함께 진행할 세기 PNC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고 있는 이태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기 PNC는 올해 3월 4일 대한민국 최대 사진 영상 이커머스인 세기몰을 오픈하고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기몰은 2018년 그 세기 PNC를 창업하신 이봉훈 회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2019년도부터 1년간의 기획 과정을 통해 작년 3월 개발을 시작하 1년간 약 160여 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기몰은 세기 PNC의 44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며 그 상품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번 세기 드림 행사는 2019년 5월 P&I 행사 대체 행사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분의 작가분과 함께 총 300분의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쉽게도 2020년도 작년이죠. 코로나라는 녀석을 만나면서 팬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 팬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 PNC는 정부의 코로나 방침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팬들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다양한 클래스와 신제품 체험 전시회를 접목한 신세기 드림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신세기 드림 클래스는 약 50분간의 클래스와 Q&A 시간 10분, 60분간 진행되고 클래스 종료 후 뒤편에 마련된 신제품과 이슈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30분, 그래서 총 9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클래스는 세기 PNC 공식 유튜브인 김대리 RGTTV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는 신세기 드림 스페셜 기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데요. 저희 스텝이 입고 있는 한정판 세기 드림 티셔츠와 요즘 좀 구하기 힘든 하만의 흑백 일회용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세기 PNC에서 정식 수입하게 된 로우 프로 가방 브랜드의 스페셜 굿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랜덤인데요. 스페셜 굿즈 키링이랑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마지막으로 세기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3만원 할인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면 입장하실 때 입구에서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위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할 작가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사진을 통해 들려주는 뮤지션 이야기, 음악가와 사진가의 중간쯤이라는 타이틀로 뮤지션 프로필 사진 촬영과 유튜브 왓썹 뮤직을 운영하고 있고 시그마 한국 앰베서더입니다. 다양한 공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현재 어쿠스틱, 재즈 어쿠스틱 듀오 오드트리 활동을 하고 계신 이섭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타리스트 겸 그리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지금 이른 시간이고 또 코로나 시국 와중에도 이렇게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강의 때 뵀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수많은 너무 좋은 작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강의라 하기 너무 부끄럽고요. 그냥 저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또 사진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역들 예술 영역 안에서 제가 사진으로 조금 더 제 음악과 그리고 제 예술 영역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작가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인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저희 세기 PNC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오늘 순서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는 한 것 같고요. 일상에 영감이 되는 순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세 번째는 뮤지션들과의 작업 찍혀보고 찍어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해버린 저희 사진들과 그리고 바뀐 이제 영상의 이제 순간들 그리고 컨택트를 위한 언택트 컨텐츠 SNS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는 단락으로 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팀장님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제 본업은 뮤지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재즈 어쿠스틱 듀오 오드트리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예술가도 많았고 음악가들도 많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은 프로필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비비마이너스의 랩터 뮤직비디오를 감독을 했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왓썸뮤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FP 지금 한국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즈 어쿠스틱 듀오 오드트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 뒤에 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저희 보컬리스트 이한유 씨와 저 기타리스트 이섭이 둘이 결성된 재즈 어쿠스틱 듀오 팀입니다. 뭐 이런 건 사실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에게 이제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일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카메라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일단 저는 제 아버지한테서 많은 영감도 얻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쓰셨던 카메라를 이제 제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 니콘의 FM2라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이제 그 카메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좀 카메라와 함께 조금 친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해시태그에 보면 홧김에서 한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제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렇습니다. 지금 소니 A7 M3 그리고 시그마 FP 45mm와 아버지께 이제 물려받았던 이제 FM2 그리고 지금 라이카 미니뉴스를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영상 작가분들 그리고 사진 작가분들과 함께 이제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술가로 이제 제 작업물들을 표현하려면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컨텐츠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 만나 뵀던 작가분들 그리고 영상 작가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방향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항상 더 이제 좀 답답했던 부분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또 재정적으로나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이 만족도를 100% 채워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걸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작가님들과 여러 감독님들과 작업하다가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제가 영상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니 A7 M3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홧김에 카메라를 사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한번 내가 미리 먼저 그 카메라를 구입해서 제가 한번 공부해서 제 작업물을 표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너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홧김에 샀던 카메라가 바로 이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영역을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좋은 작업물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작가님들 컨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제 예술적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해소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좀 무리하게 제가 카메라를 구입하고 공부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필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 일상 속에서 제일 가볍게 쓰는 카메라가 이제 이 라이카와 그리고 니콘 FM2 카메라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태국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되게 색감에 대해서 참 재밌는 색감들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가득했었어요. 근데 태국은 참 여러 가지 색깔들을 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은 정말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인데 이 길거리에서 이제
음식을 판매하신 어떤 할머니 분이셨는데 제가 이때 사진을 찍었던 이 순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잠깐 이 사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니콘 FM2로 찍었던 사진인데, 네, 이런 저의 일상들을 제가 카메라를 담을 수 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때 빛이 너무 이뻐갖고 과연 이 빛들이 좀 카메라에 잘 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필름 카메라가 너무 아름답게 담아줘서 이때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혼자 하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풍경 사진도 좋아하고 인물 사진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진은 제가 구도를 되게 제 스스로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제가 좀 많이 욕심 부렸던 사진이에요. 구름이 딱 저 나무 사이에 딱 솜사탕처럼 딱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구름이 딱 저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회를 포착해서 담았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 하늘인데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넓은 하늘을 통해서 제가 이때 많은 영감도 얻고, 그때 제주도에서 제가 음악 작업을 하러 많이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 사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영감들을 얻곤 합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언제든지 제 영상물과 그리고 사진 작업들, 그리고 제 앨범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미리 담아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좀 제가 온전하게 컨텐츠를 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여행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풍경들 그리고 그때마다 얻는 영감들을 자주 기록하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작년 2019년이었죠. 제가 유럽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얻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오드트리로 활동하면서 이제 유럽 버스킹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5개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거리에서 음악 연주를 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사진은 저희가 프랑스 이제 오르시에 박물관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작품은 고흐의 방이라는 사진을 다른 이제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참 재밌었던 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그냥 사진을 보고 아 이쁘다 이게 고흐의 사진이구나 하고 보통은 그냥 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 사진 앞에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거의 한 30분 이상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점은 이 사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그리고 꼭 영어랑 그리고 이제 불어도 섞여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되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 영감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참 이 예술을 대하는 이 방식과 마인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이때 깨달아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 뒤에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한 장 딱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때 프랑스 여행을 통해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영감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달라요. 예술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이런 문화가 있고, 뭔가 되게 자신의 생각을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끄럽다고 할까? 그리고 조금 어색하다고 할까? 이런 것도 있는데, 유럽 여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제가 배우고, 또 그 순간을 제가 이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럭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도 이제 프랑스의 어떤 밤에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제가 찍어봤던 사진인데, 확실히 프랑스에서 좀 예술적인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의 평소에 그 사람들이 너무 낭만이 있어요. 밤에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멋지고 너무 훌륭한 장면들이 많지만, 정말 프랑스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가 다 영화 같고 그 사람들 삶 속에 되게 낭만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커플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둘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이때 만약에 사진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남길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기억들을 제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없을 텐데, 저에게는 너무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기를 들고 갈 수 있었던 여행은 너무나 행운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버스킹 여행을 할 때 제가 뒤에 사실 삼각대를 두고 제가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이때 실제로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제 뒷모습인데 이때 카메라가 참 기능이 좋았던 게 이제 인터벌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이제 사진이 찍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제가 그냥 구도만 잡고 그 제가 버스킹한 순간들을 그냥 담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순간인데 사실 거리라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되게 골목진 곳이어서 지금 딱 봐도 거리가 많이 좁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희가 연주하고 있는데 딱 한 분을 위해서 저 연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께서 너무나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신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여러 이제 관객들 앞에서 연주했던 순간보다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음악을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음악이 좋았던 거겠죠.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상점에서 일하시다 말고 어떤 직원분이 나오셔서 계속 저희 음악을 같이 즐겨주시면서 박수 치는 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연주하면 너무 행복하죠. 사실 뮤지션으로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초라한 연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저분의 미소를 보면서 제가 그때 이 한 분만을 위해서 연주했던 이 순간이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담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때 제가 그때 봤던 영감들을 통해서 곡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제가 들려드릴 텐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되게 무심하게 지나가시면서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고 했던 또 거리에 사진들이 있어서 너무 되게 재밌고 제가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걸 엽서로 이렇게 제작도 했었습니다. 이따가 혹시 저희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선물 증정할 시간이 있을 텐데 꼭 이 사진을 받아가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여러 나라 세계 여행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딱 한 나라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슬란드를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느꼈던 이 풍경과 그리고 어떤 순간들이 너무나 기억에 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원했던 모든 자연의 것들이 다 담긴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름, 산, 바다, 산. 네, 사실 이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차를 타고 너무 오랫동안 운전해서 사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운전을 8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빙하를 보려고 그때 가고 있는 중간중간 쉬면서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은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아이폰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었고 근데 저 풍경에서 지나가는 저 자전거 타고 간 소년아가 있었는데 이때 순간에 너무 제가 행복했어서 이때 제가 불행히도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아이폰으로 그냥 찍었던 사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GR 같은 카메라 갖고 있었다면 더 좋은 사진들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찍었던 그 풍경 앞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여기서 좀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남기고 싶다 해서 그 보컬리스트 이한열 씨와 함께 제가 이 앞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잠시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Raindrops and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brownies and crisp apple strudel,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이게 현장에서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좀 음악이 조금 듣기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음질을 감상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조금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때 저희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정말 훌륭한 작가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때 딱 뮤지션들끼리만 가다 보니까 저 때는 제가 혼자서 카메라 들고 와서 삼각대 들고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스태프께서 그냥 핸드폰을 촬영해 주셨던 건데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유럽 여행을 가라고 한다면 정말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어떤 분이라도 꼭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작가분과 꼭 동행해서 같이 여행 갔다면 더 좋은 사진들과 영상들 담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사실 그때는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제가 더 욕심을 부렸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좀 좋은 결과물들을 제가 또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 있어서 이건 또 행운이고 축복이지만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꼭 훌륭한 작가님 제가 한 분 모시고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또 한계죠. 제 스스로 연주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영상도 좋은 결과물 남고 싶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인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그래서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럼에도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아이슬란드 갔던 목적 중 하나가 이 빙하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얘도 제가 삼각대를 통해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 가운데 있는 게 저입니다. 제가 빙하를 앞에 두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좀 담고 싶어서 사진을 담았는데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왜냐면 어쩌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담을까 싶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순간이 있냐면 빙하들이 어떻게 보면 빙하가 좀 운다고 할까? 중간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이 빙하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게 빙하가 떨어져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마 빙하가 녹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빙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되게 빙하들이 이렇게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그 빙하 앞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앞에서 저희가 이제 버스킹까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슬란드에서 그 아이슬란드의 어떠한 예술가를 만나면서 저희가 아이슬란드 전통 음악을 저희가 한국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곡을 통해서 저희가 앨범 작업을 해서 이제 곧 발매할 예정인데 이때 이 앞에서 저희가 버스킹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인데요. This is a Icelandic traditional song. The name is quite difficult for me. 사실 아이슬란드 말이라 무슨 말인지도 사실 저희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들으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텐데 이 아이슬란드에서 저희가 버스킹에 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영상을 보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직접 한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 순간들이 되게 좋은 영감이 되고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때 배웠던 아이슬란드 자장가인데요. 왜 아이슬란드 자장가인데 왜 항상 자장가들은 조금 무섭고 조금 뭔가 조금 섬뜩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자장가들 들어보면 가끔 너무 아름답고 되게 평안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슬란드 자장가도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살짝 섬뜩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이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배워왔던 아이슬란드 자장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장가도 가끔 듣다 보면 조금 되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애기 듣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뭐 악보를 주시는 건가 아니면 들려 주시는? 그때 저희가 촬영 이제 녹화를 해놓고 저희가 다 카피를 했죠. 사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진 않고 이게 이 나라의 이제 전통 음악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근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마치 우리나라 치면 아리랑 같은 되게 이렇게 널리 퍼져오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가사가 정확히 영어도 아니어서 저희가 그 발음을 따고 이런 게 되게 어렸었는데 그때 이 빙 앞에서 이 노래를 저희 연주를 해줬더니 정말 그 현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약간 흑인 분들이 갑자기 막 아리랑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때 빙 앞에서 저희가 버스킹을 하면서 그때 아이슬란드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저희가 이때 그렇게 컨텐츠를 남겼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이걸 빙 앞에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래서 이 노래 제가 지금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직접 오늘 들려드린 이유도 그때 그 느낌을 제 마음 같아서는 뒤에 진짜 빙하 다 세팅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대신 이때 순간들의 기록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가 느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 장비에 좀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음악도 하고 싶고 컨텐츠도 남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장비도 들고 악기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그 느꼈던 게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때는 조금 일상에서는 좀 제가 장비를 조금 더 가볍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가볍게 원바디 원렌즈를 좀 생활하면서 좀 그때마다 순간들을 좀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제 작은 팁을 드리자면 가볍게 원바디 원렌즈 또는 정말 작은 스냅 카메라라도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을 좀 지니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가 참 제 안에 좀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는 게 제 이야기들을 많이 글과 이제 사진으로서 좀 기록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제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많은 습관들 들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이 자료들이 저의 이제 음악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었고 저의 사진 이야기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야기와 시선들을 공유하면서 되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전문 사진 작가는 아니어서 제 사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부끄럽진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도구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예술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영감들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제가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뮤지션이다 보니까 찍는 순간이 아니라 찍히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과 조금 다른 한 가지 제 강점을 보이자면 저는 사진을 정말 많이 지켜보고 영상도 정말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런 아쉬움, 그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 작가로서 영상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무조건 찍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많이 지켜보는 피사체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때 누렸던 그런 경험들, 감정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것이 뮤지션과 뮤지션으로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참 특권이죠. 제가 이제 예술가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때 누릴 수 있는 대화들 그리고 그때 서로가 느끼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좀 남들과 좀 달랐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드트리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참 예술가들에게 사진은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저희를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의 컨텐츠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저희 프로필 사진, 포스터 사진, 앨범 커버 사진 정말 사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걸 뭐 매년 울고 먹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혹은 반년에 한 번씩 계속 사진 작업을 하는데 정말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필름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다른 작가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데뷔할 때 2016년도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것도 아마 필름 사진이었던 걸 기억해요. 전 정말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지켜보고 네, 피사체로서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뮤지션으로서 이제 스튜디오 프로필 사진도 많이 필요했고요. 네, 이렇게 자화상도 제가 찍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이제 기타 사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제 모습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때 다 제가 이제 셀프로 이제 찍어봤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사진을 좀 취미로 시작하고 제 이제 영감을 많이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금 독학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좀 부족함이 있고 아쉬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사진 작가로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작가님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SNS 친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제가 일상 사진들 많이 올렸었어요. 예술적인 사진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일상을 많이 기록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그 작가님들이 저에게 좀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가 그때 이제 되게 친해진 상태라서 제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봐 너가 조금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떻겠니? 라는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혹은 예술적인 표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떻겠니라는 그 사진 작가님의 조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스튜디오에서 거의 근 1년간 어시로 활동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배웠던 노하우와 그때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참 좋은 기회였던 게 제가 예술가다 보니까 근처에 연습 삼아서 찍을 수 있는 피사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근처에 뮤지션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뮤지션들이 또 여러 예술가들과 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거의 돈 안 받다시피 하면서 제가 많은 사진들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먼저 저를 요청하셨던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공연에 가서 몰래 파파라치처럼 사진 찍고 또 기록물도 남겨드리고 제가 그냥 선물로 사진도 공유해드리고 하면서 그때 누렸던 경험들과 가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저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술가다 보니까 근처에 너무 좋은 피사체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사실 무대에 서 있는 그 예술가들은.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느꼈던 게 아마 스튜디오 사진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조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여서 그 작가분께서 너는 원라이트 하나만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연 속에서 많이 사진 찍다 보니까 사실 이 자연이 주신 제일 좋은 조명, 이 자연광이죠. 햇빛이 사실 원라이트잖아요. 근데 그 자연에서 찍는 사진처럼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있지만 제가 원라이트만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트 하나를 통해서 얻는 사진에 대한 이 조도 그리고 각도 그리고 분위기, 연출법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가 그때 일을 하면서 그때 원라이트에 대한 조금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제가 프로필 사진 작업을 하면서 좀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도 있었어요. 이분은 예전에 혹시 캐논 락 버전 기타리스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정현 씨인데요. 지금은 펀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저랑 이제 같이 연주도 많이 해보고 같이 인연을 맺으면서 저에게 프로필 사진을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감사하게도 이분의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소프라노 김수 씨인데요. 지금 현재 뮤지컬 팬텀 크리스틴 다의 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의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같이 SNS 친구를 하면서 항상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SNS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제 사진들 계속 공유하다 보니까 저에게 같이 사진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뢰를 주셔서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도 역시 원라이트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제가 예술을 하다 보니까 근처에 연주자들도 많고 예술가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좋은 결과물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해금 연주자 지선이라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필 사진들을 주로 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도 제가 원라이트로 이때는 제가 탑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사실 단체 사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한 명 한 명마다 조명을 다 일일이 제가 디테일하게 잡기도 힘들고 이때는 그래도 제가 좀 서브 조명들을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되게 분위기가 좋고 제가 원했던 사진이 나와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 이토록 제가 스튜디오 사진 작업물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부려서 라이트도 많이 써볼까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라이트는 결국 원라이트고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더라고요. 혹시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스튜디오 사진을 꼭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겠는데요. 혹시 저처럼 처음에 경험 없이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원라이트만 사용해서 사진에 접근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러워 촬영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무지했었어요. JPG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사진기를 쓰고 많은 다이나믹 렌즈를 담을 수 있는 사진기들이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러워 파일 촬영하면서 이때 급이 많이 바뀌는 걸 느꼈는데 혹시 저처럼 JPG로만 의존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러워 파일 통해서 사진 작업을 하시기를 꼭 추천해 봅니다. 사진의 보정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JPG와 러워 파일은 보정에 있어서 이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되게 무지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러워 파일로 꼭 기록물 남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만약에 제가 그때 사진들을 남기면서 조금 욕심이 있어서 막 돈도 받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처럼 좀 많은 경험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좀 제 작업물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제가 많은 포트폴리오나 그런 작업물들 쌓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의 공연,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앨범 자켓 작업물에 대한 니즈가 있다던가 혹은 뭐 그분들이 하다못해 일상에서 파티들, 어떤 순간들 그때는 제가 닥친 대로 다 찍고 그것들 저만 간직하지 않고 다 선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그때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사진 보정도 해서 다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때 값진 많은 순간들을 제가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계시다면 당장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많은 경험들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 작업물에 있어서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정말 훌륭한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그 순간에 있어서 그때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담아낼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사진에 있어서 저는 부끄럽지가 않거든요. 제가 훌륭한 작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은 사진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술가를 활동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무대 사진인데요. 이 무대 사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코니 헨리라는 이제 피아니스트 겸 이제 되게 블루스 연주자인데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 한국에 내한 공연 오셨을 때 제가 그때는 메인 포토는 아니었고 저도 스텝으로 이제 참여했던 이제 공연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문 이제 메인 포토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망원 사진으로 이때 사진을 촬영했었는데 제가 이때 몇 장 그때 많이 담지도 않았어요. 거의 한 50장 정도 사진 담았었는데 그때 제가 좋았던 장면도 있어서 제 SNS에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제 해시태그로 이 코렌님 분을 이제 제 태그해서 사진을 업로드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분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DM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 사진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사진을 공유해도 되겠냐는 DM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조용필 같은 분,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되게 인지도 높으신 예술가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저의 사진을 퍼가 주셔서 이때 저기 보면 쬐끄맣게 제 해시태그 선매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진을 통해서 제가 그때 무대 공연 사진에 되게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때까지는 제 주위에 있던 분들도 그냥 뭐 여러 예술가들이 찍는 사진가 중에 한 명, 그냥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가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때 이분께서 리포스팅을 해주시면서 되게 저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제 사진은 계속 변함없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저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 대한 사진에 대한 가치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시태그는 정말 마법입니다. 꼭 해시태그를 남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랬다면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 이후로 제가 무대 사진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얻게 됩니다. 네, 이분도 라셀린느라는 이제 뮤지션인데, 이분이 내한 공연했을 때 이때는 제가 메인 포트로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무대 공연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명이 참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때도 제가 러브 파일을 촬영하면서 조금 색을 좀 잡긴 했지만, 그래도 무대 사진은 좀 경험이 많이 없다면 좀 진짜 쉽지 않은 작업물인 것 같아요. 분명 이때는 오렌지였는데 이때는 또 파란색이고, 이때 그린도 끼고, 피부톤 잡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도 제가 이때 무대 사진들을 많이 남기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음악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락 공연, 재즈 공연, 이제 국악 공연에서도 많은 요청이 오는데, 사실 국악 쪽에서 컨텐츠 니즈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 국악 컨텐츠 쪽이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작업물들을 계속 남기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영상물도 그렇고 사진물도 그렇고 니즈가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예술적 작업물을 남기기 위해서 이 지원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FP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흑백 모드로 사진들 촬영했었는데, 제가 FP 카메라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흑백에 대한 이 질감들이, 제가 이거 개인 후보정 안 했던 사진들이에요. 다 원본 사진들인데 원본 자체만으로도 좀 흑백 사진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블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질감이 다른 사진기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때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 관객 사진인데 관객이 아무도 없죠. 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지금은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시대에 대해서 저희에게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팁인데 이것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시간이 좀 촉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이제 키워드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컨텐츠에 대한 이 기능과 방향성이 너무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전에 음악을 하면서 이제 사진과 영상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다가오는 게 기록물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록물들이 자기 표현 그리고 언택트를 통한 탈출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어지더라고요. 저조차도 지금 공연을 안 하는 지 지금 벌써 1년 반이 되었거든요. 공식적으로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그러면서 저희에게 컨텐츠가 완전 의미가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희에게 스스로 지금 제가 오드트리오도 활동하고 다른 팀들과 함께 지금 현재 컨텐츠 디렉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룹은 코리안 소울이라는 팀입니다. 이 팀들은 지금 아카펠라 보이스 그룹이에요. 저는 이 4명의 보컬 친구들과 함께 지금 기타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기타 연주자와 동시에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좀 영상물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리안 소울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흑인 음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흑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필이 많이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때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해시태그의 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이런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영상분들 찍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계속 걸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해시태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게 이 챌린지 영상이 있었거든요. 어떤 컨셉트를 잡고 그 컨셉트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올리는 컨셉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를 부른다든지, 그때 이제 포인트는 이 해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되게 옛 노래들, 지금 우리나라 치면 나눔 가수다에서 옛날 노래들을 같이 커버했던 것처럼 저희가 흑인 노래도 옛날 음악들을 커버하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짐벌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서 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음악은 흑인 음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감 있는 컨텐츠인데 그런 컨텐츠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계속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희를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계속 컨텐츠를 밀다 보니까 흑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흑인 음악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재밌다. 되게 음악이 좋다. 이게 되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이제 비비 와이너스라는 이제 흑인 예술가가 있으세요. 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라는 이 상이 있는데 여기서 5관왕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직접 저희를 만나려고 한국까지 찾아오시게 됩니다.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이분도 우리나라 치면 이승철 같은 분이세요. 되게 급이 되게 높으신 분이시고 해외에도 너무나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국에 직접 비행기 타고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만나고 다음날 너희랑 같이 너희가 유튜브에서 촬영했던 것처럼 나도 같이 촬영해보고 싶은데 우리 뮤직비디오 하나 찍어볼래? 라고 하면서 곡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준비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의상도 그렇고 저 카메라도 그렇고 그때 저 A7 M3 한 대 있었는데 그걸로 그냥 너희 유튜브 찍는 것처럼 그냥 뮤직비디오 하나 찍자 해서 그냥 뮤직비디오 찍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때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그때 훌륭한 그 뮤지션들에 대한 급이 제가 생각하기에 막 왠지 막 블랙매직 카메라로 뭔가 찍어야 될 것 같고 되게 레드 카메라 찍어야 될 것 같고 막 시네마 카메라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거 됐고 그냥 스텝도 필요 없고 너희가 하던 대로 같이 작업을 하자 라고 해서 그때 탄생했던 게 이 작업물들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카메라로 소니 카메라 찍었던 사진 영상인데 아마 스크린샷인데 이렇게 을지로 지나가면서 같이 뮤직비디오 찍고 시청 앞에서 광화문이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 앞에서 여기 너무 나이스한데 여기서 찍어볼래? 근데 저 한국 사람들 절대 저 앞에서 잘 안 찍죠. 국가 사람들도 저 앞에서 잘 안 찍어요. 근데 이분께서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 여기서 촬영해보자 하셔서 여기서도 이렇게 찍고 지금 보면 제가 한 손에 블루투스 스피커 들고 한 손은 짐벌 들고 저 혼자서 스텝 없이 제가 이렇게 촬영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였는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비비 와이너스라는 분이신데 이 곡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짧게나마 저희가 그때 촬영했던 뮤직비디오들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앞에서 그 찍었던 그 장면. 네, 저 혼자서 작업한 거. 네, 다 을지로 광화문, 광장시장. 광장시장이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음식도 드시고. 저 의상 보면 이게 뮤직비디오 의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날 만나서 그냥 갑자기 제안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 유튜브 찍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찍고 싶다고. 그래서 그 MP3 하나 보고 블루투스 틀어놓고 같이 더빙하면서 촬영했던. 근데 이 영상 지금 다 공유할 수 없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퀄리티는 확실히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준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컨텐츠가 지금 조회수가 거의 400만 회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미 오피셜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때 제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물론 준비된 상태, 좋은 장비도 좋죠. 근데 제가 평소에 계속 해왔던 이 컨텐츠에 대한 의미가 완전 뒤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술가에게 이 컨텐츠가 진짜 연결고리구나. 그 결과가 너무 대단했다 느낀 게 이때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저희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컨텐츠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저희 이 코리안 소울이 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도 이것도 400만 회가 넘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가스펠 막 블랙 뮤직 하고 있다. 이건 마치 약간 그 그렉 씨처럼 약간 흑인분이 막 우리나라 사람 음악들 막 보고 싶다 이렇게 불러서 되게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일 것 같은데 그거와 지금 비례할 수 없죠. 미국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ABC GMA라는 GMA라는 미국 방송에서도 출연하게 되고 이제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저에게 너무 큰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운이 좋아서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촬영을 해오고 계속 컨텐츠를 올리고 또 저 또한 계속 그 전부터 매년 전부터 제가 계속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이 생긴 거죠. 되게 그런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 자체만으로서는 되게 훌륭한 컨텐츠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도 좋지 않고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좋은 이제 프로 뮤지션들, 프로 작가들과의 작업물과 비교한다면 정말 제 작업물이 좋지 않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작은 것들 그리고 그때 제 꾸준한 작업물들이 쌓이면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참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인데 과연 이 모든 순간들이 항상 저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게 다 운이었을까? 정말 이게 운이 좋았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업물들을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 제가 꼭 뮤지션이다 보니까 저만이 누릴 수 있었던 좀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일반인이었다면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기회들이 저에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서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정말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건 항상 저희가 어디서도 말하는 것들인데 이제 누구나 자기를 스스로 알 수 있는지 자기 피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 이 예술이라는 자체가 저에게 이제 삶의 무대가 되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꾸준하게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